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하고 인생고를 해결하는데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우리 이런 이 생활 상담 있잖아요. 여기서 스님이 처음부터 불교 가르친다고 막 이래 했을 때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오기도 하고 배가 배고플 때 무슨 불교 공부가 근데 명리한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이제 스님이 몇 년 했죠. 한 8년 했죠. 8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다음에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사람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훌륭하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스님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의 근기를 잘 파악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한국 사람 속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그 신에 대한 있잖아요. 또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미리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면에 뭔가 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리 동북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 무적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대개 내려온 우리 세포 속에 이 세포 속 하나하나 속에 그 무적 신앙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이 될 수 있어요. 무당이라는 게 다른 거 무슨 어려운 게 아니라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좋게만 풀어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도 무당이에요? 신부도 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무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유일신이야. 무당 중에서도 유일신이다. 그러다 유일신. 너희는 돌백 믿고 산신 믿고 풀 믿고 하니까 요왕 믿고 하니까 너희는 잡신이고 우리는 유일시다 그러잖아요. 전 자기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나 그런 분들이 다 보면 그러나 스님은 부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 어떤 분인가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스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접 부처님이 우리 보고 막 밥을 떠가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밥은 지가 떠먹어야 돼. 그렇죠?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 계시고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이 팔식이라는 것은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처가 될 종자도 있고요. 마음속에 중생의 종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생의 종자를 다 걷어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부처의 종자는 남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라. 수행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가 중생의 스님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중생 습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중생 습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데 확실한 답은 이것을 버리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모르게 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진리가 부처가 확실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가고 그래 가다 보면 처음부터 100%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한 5%만 가까이 가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5%만 가까이 건너가는 내가 썩만 안 해도 한 5%가 아니지 한 20% 가까이 간 거야. 내가 화만 안 내는 사람이라면 부처에 한 20%더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려면 감정에 지배받으면 안 되겠죠. 그쵸? 이성적으로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 육식에서 칠식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칠식의 노예가 안 되고 칠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신망이라고 그래요. 육식을 신망.
신왕, 신왕. 네, 신왕. 육식을 신망으로서 실시가 타시고 오히려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욕구로 볼 때 메슬로라는 사람이 단계가 어떤 단계를 나눴냐면 서양 사람인데 신체적 생물적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신체적 생물적 욕구가 생존의 욕구라 그러죠. 그래서 스님이 늘 이 얘기를 잘 써먹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명리 강의할 때 꼭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강의한 내용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체적 생물적 욕구 단계가 생존적 욕구는 비급에 해당됩니다. 생존에 관한 그 비급과 급제죠. 생존에 관심, 이 순간에도 먹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생존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팔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비견급제가 많다는 사람은 팔식에 엄청 가까이 가 있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사람이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얻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되지요. 명예를 얻고 나면 지켜야 되지요. 지키는 것이 바로 관성이다 이 말이에요. 관성, 안전의 욕구다. 안전의 욕구다. 확실히 내일이 있다는 희망, 사물을 정리정돈해 놓고 일상의 습관 또는 자기 자신과 가족 및 집단 내에 있는 모든 것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안전의 욕구가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또 봅니다. 친화적 및 사회적 욕구. 자, 스님들이 얘기하죠. 자, 친화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 우리가 스님이 친함의 욕구라고 했죠. 그래 배웠죠. 이게 친화적 사회적 욕구.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소속의 요구에 소속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룹의 일환으로 수용돼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동시에 동료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상관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상관들은 잘 사귀죠. 사람들하고 막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상관은 사람이 없으면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 그 많은 속에서 덩실덩실 자기가 막 뽐내고 막 그런 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식신은 뭐냐, 편의는 뭐냐, 평가의 요구예요. 평가. 특별한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특성을 지니고 훌륭한 인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편의는 그래서 예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의 욕구가 강하다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식신이다. 식신은 내가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식신.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재주 좋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식신과 편의는 비슷한 과예요. 비슷한 과인데, 자, 편의는 어떤 과냐면 내가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수용을 하죠. 그런데 이 식신이라는 것은 지가 관심 가진 것을, 특별한 관심 가진 것을 막 써내죠. 밖으로 막 뱉어내죠. 그런 차이야. 아무튼 특별한 능력과 가치 있는 특성을 지니고 훌륭한 인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둘 다 같습니다. 특별하며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 가진 것. 그래서 편인이나 식신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끌고면 안 되죠. 이렇게 끌고면 안 돼요. 특히 식신이 많은 사람한테 간섭하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가만히 안 놔줘요. 식신한 사람한테는 끌고면 안 돼요. 자, 달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지적 욕구와 달성 욕구가 있는데, 달성의 욕구는요, 지식의 욕구 중에 지식을 달성하고 싶은 욕구는 편인과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물체와 사태의 의미를 잘 알고 싶어하는 것도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재성입니다.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재성이다. 이해의 요구에 보면은 재성과 인성이 있는데, 광범위한 이론 가운데 표명되어 있는 관계와 체계, 처리에 있어서 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광대한 구조 속에 통합해야 하는 것이 재성과 인성이다.
그 제스는 보면 컨트롤하는 거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것. 그래서 다스리는 것을 주로 보면 물건을 다스리면 재물이라고 그러지요. 네. 사람을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면 인력관리라고 그래요. 네. 재성이 꼭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면 인력관리, 재물을 다스리면 재물관리, 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다루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미적인 욕구가 있어. 심미적인 욕구. 요거는 모든 생활 질서와 밸런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생활 속에서 의식과 마무리에 대한 사랑. 이거는 약간 그 차원 높은 그 종교적인다기보다는 좀 더 윗단계 예술가들 있죠. 예술가들. 예? 예술가들은 이런 쪽에 움직입니다. 심미적인 단계로.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실현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뭐냐면 진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자,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인격 완성입니다. 열방해탈로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의 가치가 최고의 인격으로 완성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걸 보면은 열반이라 그래요. 해탈, 열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불안과 갈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둘이라면 갈등하겠죠? 자신이 둘이라면 갈등합니다. 자, 레빈이 발견한 건데, 갈등의 3가지 유형이 있어. 레빈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접근과 접근의 갈등이 있는데, 바람직한 가치를 지닌 2가지 유인 사이에 끼어서 양자택일하는 경우에 똑같이 중요해. 자, 오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갈등하겠죠? 네. 그거 보고 우리가 보통 2마리 토끼 다 쫓다가 다 놓친다 그러지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심리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가지를 하다가 하나도 못 쫓고 헛소리를 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해피 갈등이 있어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 요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요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지 손에 지금 이걸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갈등이 오지요. 하나는 접근과 하나는 해피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기대하겠지요. 그러나 해피는 자동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면 좋은 것만 취하겠지. 그런 거. 요렇게 3가지 갈등이 있답니다. 레빈이 발견한 거예요. 이중 접근, 이 중에 3의 갈등이 더블로 된 상태에서 2개가 된 상태에서 2가지 요인이 제시되지만 각각 바람직한 가치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가치가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가치가 없는 쪽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자, 2번째, 욕구불만이 있어요. 내부 또는 외부의 원인이 있는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데, 내적인 원인, 결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결함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으면 그건 내적인 결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 교통사고로서 어느 순간에 손상을 입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처음 태어날 때 애가 귀가 하나 없어요. 일대인 사람도 있죠? 귀가 없는 애가 한쪽만 들려요. 그러면 어릴 때 이 애는 클 때 한 6살까지는 전혀 몰라요. 지가 뭐 이렇게 된 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 6살, 7살쯤 들어갔을 때 애들 놀리기 시작하죠. 그때 상처를 받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래부터 한결함이기 때문에 덜 마음속에 자기는 그런 사람들 덜 상한다. 속이 덜 상한다고. 근데 멀쩡하게 신체 있다가 어느 날 눈이 멀어졌어. 그러면 미치겠지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없는데 중간에 손상을 받치면 굉장히 사람이 타격을 많이 받아요. 억제 동기 만족을 자신으로부터 금지된 경우에, 도덕적인 경제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자꾸 경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어릴 때 아이들이, 특히 이제 무슬마들,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호기심 있죠. 호기심은 옆에 있는 지와 다른 딸아가 있으면 딸아가 그게 좀 보고 싶은 거야. 한번 보고 싶단 말이야. 밑에 한번 보자. 그래서 본다면 내 거가 틀리니까. 그런 욕구를 애들이 해요. 그래서 치마요. 그러고 나중에는 엄마 것도 보려고 그럽니다. 애들이 엄마 것도 보려고 그러고, 뭐, 누나 거, 뭐, 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또 뜯어맞죠, 나중에. 이런 데 생각하면 뺨을 뜯어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삐뚤어져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안 그러면 더 이제, 못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막 이제, 애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성격이 이상하게 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상담을 또 하는데, 보살님이 또 상담하는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 자기 남편이, 말하자면 이제 무슨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괜찮아. 멀쩡하다. 술만 먹으면 자기만 없으면 자기 딸로 보고 여자로 생각하고 옷을 뺏긴다. 아버지, 친아버지가. 여러분들 그게 이 통제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억압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게 제대로 이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꾸 그런 이상한 변태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 본 그 사람이 기가 차겠죠. 그럼 이제 남자가 이제 진짜 너무만 보기 싫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빠를 적으로 보지요. 적으로 보고 이제 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남자하고 몸을 안 섞으려고 하겠지.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겠나? 더욱더 하겠죠. 그래서 또 그 치유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부인이 극단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치유 안 시키시면 그 남자는 병신돼갖고 나중에는 그 사람처럼 아무데나 가지고 바바리 코트 합니다. 바바리 할 사람 있죠? 무슨 말 알아요? 바바리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 이 사람, 이 성적 본능을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